여러분들 안녕. 저는 여러분들의 역사를 책임질 고딩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주제는 최초의 국가 고조선인데요. 여러분들 모두 슬기 청동기 시대 가다 이야기를 듣고 오셨죠?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슬기가 내가 청동기 시대에 갔다 온 거야 하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에서 슬기가 왜 어떻게 청동기 시대에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 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면서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배울 주제는 바로 최초의 국가 고조선입니다. 자, 고조선은 우리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첫 번째 국가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인 이 고조선이 어디에 처음으로 나오냐면 바로 이련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에 처음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삼국유사에는 고조선과 함께 단군 신화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조선은요 청동기 시대 국가예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국가예요. 자, 그래서 청동기 시대는 말이죠, 기원전 약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고요.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 전에 그때 만들어졌다고 삼국유사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슬기가 갔었던 집이죠. 어딘가 익숙한 집이죠. 자, 어떤 게 제일 눈에 띄나요? 슬기? 아니면은 뭐 이런 도구들? 아마도 이 집이 제일 먼저 눈에 띌 거예요. 이 집은 말이죠. 자, 여러분, 신석기 시대에는 움집에 살았죠. 청동기 시대에도 움집에 살았어요. 근데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움집에서 살았답니다. 자, 보면은 기둥들 이렇게 제대로 박혀있고 땅도 덜 팠어요. 그래서 이런 발전된 집에서 살았고, 자, 그러면 집은 이런 집에서 살았는데 옷은 무엇을 입었냐? 자, 슬기 입은 옷을 한번 보세요. 슬기가 뭐라고 했냐면 이상한 면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자, 이상한 면옷을 입고 있었다. 아마 삼배 옷일 수도 있고 비단 옷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죽 옷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뭐 가죽 옷 아니면 면옷 정도만 입었다면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더 많은 옷을 입었습니다. 많은 명감으로요. 자, 그리고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그릇도 썼는데 이런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기도 하고 이런 숟가락, 뼈칼로 음식을 만들어서 떠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시루 같은 곳에 음식을 쪄먹기도 하고 끓여 먹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음식을 먹는 문화, 그러니까 식문화도 굉장히 신석기 시대보다는 발달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를 한번 제대로 알아본다면, 자, 여러분, 근데 청동기 시대잖아요. 그래서 청동기를 되게 많이 썼을 것 같은데 많이 쓰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청동기 시대의 청동기는 굉장히 레어템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청동기는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청동기는 어떻게 만드냐? 이런 틀에 거푸집에다가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틀에 넣어서 붙여서 만드는데 얘네가 뭐 좀 잘 부서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얘네가 만들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희귀했던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이런 청동기는 주로 뭐 제사를 지낼 때 아니면 무기, 장신구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무기로 썼던 비파용 동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나 아니면 지배자의 장식품으로 썼던 거친 무늬 거울과 같은 것도 있어요. 자, 이 거울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거울을 딱 가슴에 딱 달고 있으면은 빛이 비치잖아요. 그 빛이 비치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얼마나 신성하고 신비해 보였을까요? 그래서 지배자들이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차기도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청동기 시대 청동기가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거나 할 때는 아마 좀 쓰기 곤란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청동기 시대에도 농사는 여전히 석기로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의 청동기는 아마 마인크래프트로 치면 다이아몬드 도구 같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농사는 여전히 석기로, 그래서 주로 반달돌칼 같은 걸 썼는데 반달돌칼은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반달돌칼이에요. 자, 이 반달돌칼을 어떻게 썼느냐? 이 구멍에다가 끈을 넣고 그 끈을 손잡이 삼아서 이렇게 곡식을 베어내는 데 주로 썼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마 청동기 시대에도 농사를 지었구나, 이 정도도 알 수가 있죠. 자,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추수했습니다. 그럼 담아야죠. 자, 신석기 시대에는 빗살무늬 토기를 썼지만 청동기 시대에는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를 사용했어요.
보면은 민무리 토기는 되게 모양이 다양했어요.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아마 다른 모양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토기들 중에서 이거는 특히 미성리식 토기라고 하거든요. 이 토기는 나중에 고조선의 그 세력 범위를 알 때 유용하게 쓰니까 잘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드디어 올 게 왔는데 고인돌이에요. 고인돌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고인돌이 어떻게 쓰였을 것 같아요? 무덤이라고요? 아, 위에 나와있죠. 고인돌은 지배자의 무덤이었어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무덤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 밑에 사람의 뼈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생전에 썼던 도구들 아니면 장식품들이 같이 묻혀져 있었거든요. 그거를 껴목걸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뼈와 껴목걸이가 묻혀져 있던 무덤인 이 고인돌은 말이죠. 보시다시피 굉장히 무겁습니다. 만들기 어렵죠. 그래서 고조선 시대에는 지배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배자가 죽고 나면 무덤을 만드는데 아마 이런 무거운 돌을 옮기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니까 아마 그 지배자의 권력이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배자의 권력이 크면 클수록 고인돌도 커졌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고인돌을 크게 만들려는 그런 시합도 아마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배자가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말이죠, 이렇게 다른 마을하고 이런 다툼도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도랑을 파면서 다른 마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으면서 그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배자의 세력은 점점 커지죠. 그러면서 이제 지배자가 제대로 지배하기 시작하는 그런 국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조선의 지배자는요, 바로 단구왕검이었어요. 여러분, 단구왕검, 이름이 좀 특이하죠? 자, 그래서 이 특이한 이름에 사실 숨겨진 뜻이 있거든요. 자, 먼저 단군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검은 정치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군하고 왕검이 합쳐진 것, 제사를 지내는 사람, 정치 지배자가 합쳐진 거는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배자가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하면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거죠. 고조선 사회가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단구왕검 하면은 단구왕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단구왕검 이야기를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옛날에 하늘을 다스리던 환인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 그 환인의 아들이 바로 환웅이에요. 환웅이 하늘에서 인간들을 보고 내가 저 인간들의 왕이 되어야겠다 해서 신하들을 이끌고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 신하들 중에는 바람, 구름, 비를 다스리는 이런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런 신하들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왕이 되어서 잘 살게 돼요. 근데 어느 날 호랑이와 곰이 나타나서 저희가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환웅은 그걸 가볍게 여기고, 자, 인간이 되는 법을 가르쳐줘요. 자, 너희 둘이 동굴에 가서 햇빛을 보지 말고 마늘과 쑥만 먹으면서 100일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둘은 또 좋다고 가서 합니다. 근데 호랑이는 실패를 해요. 중간에 뛰쳐나오는데 곰은 말이죠, 잘 버팁니다. 그래서 환웅이 그걸 보고 21일 만에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사람이 바로 웅녀예요. 여자죠. 그래서 웅녀와 환웅은 나중에 둘이 사랑을 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온 아들이 바로 단군왕검이랍니다. 자, 단군왕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 단군왕검 이야기가 실화일까요? 이거 실화냐? 아마도 아니었겠죠. 왜냐면 이거는 좀 실제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마 그냥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그냥 신화다,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군왕검 이야기의 숨겨진 뜻을 우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아마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하늘을 이렇게 숭배하기로 하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시대였는데 하늘에서 사람이 왔다고 하면 굉장히 신성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나는 하늘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지배자의 신성함을 부각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환웅이 내려올 때 바람, 구름, 비를 다스리는 신하를 데리고 왔다고 했죠. 그래서 바람, 구름, 비는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고조선 사회는 농사를 중요시했던 사회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있죠.
바로 곰하고 호랑이가 와서 부탁을 하는 장면 있잖아요. 실제로 그랬던 건 아니고 그때는 자연물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뭐 하늘, 별, 달 그리고 이런 동물들도 굉장히 숭배를 많이 했는데 아마 호랑이나 곰들도 숭배를 했겠죠. 그래서 아마 호랑이나 곰은 그럼 호랑이나 곰을 숭배를 했던 부족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 부족하고 환웅 부족하고 아마 둘이 결합을 하려고 했겠죠. 그러다가 호랑이랑 잘 안 되고 곰무리와 아마도 결합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둘이 결혼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죠. 자, 여러분들 고조선 사회에도 법이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회가 법이 있어서 안전하게 유지가 되듯이 고조선 사회에도 이런 법이 있었답니다. 자, 고조선 사회에는 8개의 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은 3가지 조항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번 그 3가지 조항을 보고 그걸 통해서 고조선 사회를 조금 엿볼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조항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자, 두 번째는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갑니다. 세 번째 조항은 도둑질한 자는 도둑 맞은 집에 노비로 삼는데 죄를 면하려면 50만 전의 돈을 내야 된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을 처한다. 이 조항은요, 사람을 죽이는 죄를 가장 무거운 죄, 가장 큰 죄로 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벌이 사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죄를 크게 봤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빼앗는 일을 굉장히 나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생명을 굉장히 존중하던 사회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명령을 내린 사람이 아마도 지배자일 거잖아요. 근데 요즘 대통령이 사람을 막 죽이면은 바로 감옥에 끌려가고 큰 벌을 받겠죠. 하지만 이때는 지배자의 권력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보아하니 지배자의 힘이 굉장히 강했구나. 지배자에게 강한 힘이 있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조항.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갑니다. 자, 이거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하면 지금은 돈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주잖아요. 자기가 가진 돈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자기가 가진 곡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니까 자기가 가질 수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재산을 소유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그리고요, 곡식이어야 하는 이유는, 자, 여러분, 곡식이 가장 중요하니까 곡식으로 이렇게 갚아준 거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농사를 굉장히 중요시한 농경사회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벌써 세 번째 조항이에요. 자, 도둑질하는 자는 거기에 노비로 삼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노비가 뭡니까?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노예처럼 부려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급이 나뉘어진 사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조선 사회는 신분이 있었던 신분 사회라는 거죠. 자, 이렇게 3가지 남은 조항으로 고조선 사회를 한번 보았고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고조선 시대를 또 엿볼 수 있는 유물인데요. 이거는 농경문 청동기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이때 청동기는 굉장히 만들기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귀하고.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쁜 모양에다가 사람의 모습까지 새겼어요. 얼마나 만들기 힘들었을까요? 이걸 방패로 썼을 리는 없고 아마 뭐 제사를 지낼 때 쓰던가 주술을 할 때 쓰던가 그런 용도로 썼을 거라 사람들은 추측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그려진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때의 생활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를 먼저 보면요, 여기 사람이 있는데 토기에다가 수확물을 담고 있어요. 자, 여기는 또 어떤 게 그려져 있냐면 사람이 땅을 갈고 있거든요. 근데 따비라는 도구로 땅을 갈고 있어요. 따비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청동기 시대에 땅을 갈던 도구예요. 자, 밑에 또 사람이 있네요. 이 밑에 사람은 또 뭐를 하고 있냐면 괭이질을 하고 있어요. 자, 청동기 시대에는 신석기 시대보다 좀 더 발전된 도구들, 특히 농사 도구를 썼는데 그 중에서 돌로 만든 돌괭이도 있었고 나비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경문 청동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청동기 시대는 농사를 중심으로 농경사회였다,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부터 한번 간단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간단한 정리를 할 거야. 자, 여러분 그럼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청동기 시대는요 약 기원전 약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자, 말이 청동기 시대였지만 청동기는 만들기 어려워서 청동기는 주로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아니면 지배자의 무기나 장신구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역시 아직까지는 반달돌칼 같은 석기를 사용했고요. 그리고요 청동기 시대에는 고인돌이라는 지배자의 무덤이 있었는데 그 고인돌은 크기로 지배자의 권력을 나타냈고 그 지배자의 커진 권력과 그리고 이웃마을하고 다툼을 하면서 커진 세력이 나중에는 이제 곧 국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입니다. 자, 고조선은요 기원전 2333년에 만들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조선은 고조선의 지배자 단군 왕검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적인 지배자, 정치 지배자와 종교 지도자가 같았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농사를 중요시 여겼던 농경사회였고요. 그리고 신분이 있었던 신분사회였어요. 그리고 개인이 또 재산을 소유할 수 있기도 했죠. 그리고 이런 사실들은 고조선의 건국 신화인 단궁왕검 이야기, 그리고 고조선에서 내려오는 고조선의 법, 고조선의 법 중에서 딱 3개지만 내려오는 그 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조선 강의가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 혹시 저한테 건의할 사항 아니면은 뭐 이런 거 부탁드립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부족하지만 다음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바로 삼국시대고요. 제가 시간이 있어서 언제 영상을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꼭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고딩쌤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